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등 신입생을 위한 한 권으로 시작하기 한시 특강의 미라클 사회 역사 윤쌤입니다. 우리 한시 특강으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죠. 14번째 시간이 드디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사회 1교과 과정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단원은 사실 앞에서 나왔던 단원들 뭐 정치나 법이나 이런 단원들처럼 막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흐름에 집중하면서 내용 전체를 통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환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바로 수업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바로 현대사회의 변동입니다. 일단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사회 변동, 즉 현대사회는 변동하고 있다 해서 사회 변동이 무슨 의미인지 그 정확한 의미부터 파악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는 계속 변하잖아요. 이거 누구나 아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을 때 그걸 이제 사회 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회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범, 규칙 같은 것들, 아니면 사람들 전체적인 머리의 생각,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그 사회에 있는 제도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변해가는 그 전체를 우리는 사회가 변한다.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왜 사회가 멈춰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느냐?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원인들은 너무 많겠죠.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만 꼽자면 요게 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거. 사회가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과학기술의 발달이겠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발명품이 하나 등장하면 그로 인해서 사회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라는 걸 발명을 해가지고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밤에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불이 밝으니까 밤에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사회는 또 변하는 거지, 그지? 자동차라는 게 없었다가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먼 곳을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사회는 또 변하는 거고. 사회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되죠. 대표적인 게 정부의 정책. 정부가 뭐 교육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뭐 경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그 국가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그 외에 이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시민운동. 뭔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걸 시민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하나의 시민의 역할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모여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 그것도 역시 사회 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인구 변화도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연환경의 변화도 사회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던가, 어느 도시의 어느 지역에 화산이 폭발했다던가. 그러니까 질문을 얼마 전에 선생님이 받은 적이 있는데 자연환경이 변하는 게 왜 사회 변동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남겼더라고. 지금 잘 보셔야죠. 자연환경 변화가 사회 변동이다 라는 게 아니고 사회가 변하는 요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의 변화다. 즉 자연환경이 변하면 그로 인해서 사회도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써놓고도 생각이 안 나. 문화 전파. 오늘날은 워낙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류가 자유롭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 다른 사회의 문화,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의 문화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문화들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자유롭게 교류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외국의 문화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 사회의 변화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사회 변동 앞에 현대를 한번 붙여볼게요. 사회 변동은 아주 옛날부터 일어나고 있었어. 구석기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신석기가 오는 거고 신석기가 계속 변하니까 청동기가 오는 거잖아요. 이미 그런 선사시대부터 사회변동은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변동은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과거에 비해서 현대사회는요, 변동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 같은 것만 생각해도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지금은 뭐 학생들도 다 들고 다니고 모두가 국민들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지만 사실 핸드폰을 일반 개인이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게 역사가 30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30년이 안 됐을 때 한 25년에서 30년 전에 핸드폰이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벽돌 크기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뭐 컴퓨터나 마찬가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빠르게 변합니다. 신형 핸드폰을 사면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또 신형 핸드폰 다른 게 또 나오죠. 그럼 내 핸드폰은 구형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변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변동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 하나로 인해서 정치에도 변화를 미치고 경제에도 변화를 미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변화를 미치고 여러 분야가 동시에 넓게 함께 발달을 한다, 변화를 한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 변동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빨라지고 변화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현대사회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옆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느냐 3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산업화되어 왔고 정보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화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3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도 아주 간단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산업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굳이 풀이를 하자면 생산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굶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이제 만들어내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뭐 100년, 20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주로 해서 먹고 살았겠어요? 100년, 200년 전엔 공업이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뭐 논이나 밭이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이런 일을 주로 했겠죠. 즉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생산의 핵심이 원래 과거에는 농업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농업 중심의 국가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무엇 중심으로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는 공업 중심의 사회로 점점점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이걸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화는 뭐 무슨 말인지 너무 쉽죠. 그죠?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주도적인 생산 요소 2개가 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누가 더 빠르게 정보를 접하느냐. 지식과 정보가 뭔가 사회 변화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 이걸 정보화 사회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계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람도 자유롭게 교류, 앞에서 나왔지만 문화도 교류, 그다음에 돈, 자본도 교류, 기술도 교류. 뭐 사람이고 기술이고 자본이고 모두 다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국가들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의존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이라고 하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삼성 핸드폰은 그냥 국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재료를 이게 아니잖아요. 삼성 핸드폰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요. 온갖 나라에서 생산돼가지고 수입한 부품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디자인을 만들고 최종적인 완성품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여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핸드폰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은 어느 나라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은 어느 나라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생산이 중단이 돼버리거나 더 이상 그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핸드폰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죠. 우리나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만큼 서로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의존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게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 변동과 현대사회 변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정치 분야, 사회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냐면 과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사회라고 불렀어요.
권위주의 사회의 모습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그러다가 오늘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도 물론 완벽하게 민주주의가 100% 실현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어. 뭔가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권위주의 사회는 무슨 뜻이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배우고 한국사,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가 수립된 게 1948년이야. 한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그들이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이게 돼야 민주주의인 건데 우리나라는요. 불과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시민의 의견 반영은커녕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혹은 뭐 욕을 하거나 뭐 정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철컹철컹 다 잡혀갔단 말이죠. 그런 사회가 바로 권위주의 사회예요. 힘 있는 일부 기관이나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회였다가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혁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로 점점 발전을 해왔다. 이게 정치적인 변화고요. 그다음 사회적인 변화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나 생각이나 생활 등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말하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뭐 아이디어 같은 거, 창의성 이런 걸 과거보다 중시하죠. 우리나라가 이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요. 원래 수십 년 전만 해도 가장 선호하는 인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그 대접을 받았냐면 말 잘 듣는 사람, 시키는 일을 정확하게 수행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각광받는 기업의 인재였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뭔가 남과 다른 뭔가 번뜩이는 생각을 한다거나 이게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게 아니라 뭔가 튀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취급을 받았었어.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는데 최근에는 남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짧은 시간 사이에 변한 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한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조사하면 직장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걸. 여자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잘 나오면 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나오면 이제 나이 찼으니까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림 잘하고 이게 완벽한 여성상이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여자도 당연히 남자랑 똑같이 공부하고 능력 되면 직장 들어가고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사회적인 변화고 마지막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변해왔느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빠른 짧은 시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어요. 우리나라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언제까지 농업 중심 사회였냐면 우리나라가 1950년대까지 얼마 안 됐죠. 70년 정도 됐나? 1950년대까지 농업 사회였다가 60년대 들어가면서 갑자기 경제가 점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더니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지식과 정보 중심의 정보화 사회로 그것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정보 강국으로 발돋움을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변화를 간단하게 압축한 내용이에요.